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수연쌤입니다. 얌체 독서 필독 고전 스테디셀러 사회과학편. 오늘은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을 함께 읽어볼게요. 너무나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는 책이지만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이 저자의 핵심 주장과 논리를 짚어보면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집중하고 따라와 주세요. 오늘 소개할 이 책, 1936년에 출간된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의 저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첫 시간에 소개했던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와 더불어 경제학의 원류이자 양대 산맥으로 평가받는 위대한 경제학자예요. 케인스는 자신보다 한 세기 앞서서 근대 경제학을 수립한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성립되는 특수한 이론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경제학 이론으로 보완하고 종합한다는 견지에서 이 일반 이론을 만들어 세상을 바꾸어 놨어요. 이 케인스의 일반 이론이 과연 어떠한 배경에서 탄생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케인스에 앞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 얘기를 우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서 소개했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기억하시죠? 이 책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상업 자본주의가 태동해 성행하던 18세기 후반에 쓰여진 책이죠. 애덤 스미스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유명한 개념을 통해서 개인과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 행위자가 모두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면 경제가 발전해서 모든 빈곤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하지만 이러한 스미스의 예측은 절반만 맞았죠. 그가 예측한 대로 자본주의는 19세기까지 맹위를 떨치며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끌었지만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의 확대, 그리고 불황과 실업이라는 이 시장의 실패가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1825년 이 최초의 불황이 발생한 이래로 약 10년을 주기로 불황이 계속 발생했어요. 1870년경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 대불황은 무려 20여 년 동안이나 지속됐고요. 이러한 대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제국주의와 독과점이 확대되는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됐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제기되진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각국 정부가 이러한 불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의 충격이었던 거죠. 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한 것이 바로 1930년대의 대공황이었어요. 시장 경제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곤두박질친 사건이기도 했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공장에는 재고가 쌓이고 기업은 도산하고 자영업자들은 망하고 거리에 나앉은 실업자들이 넘쳐났어요. 이러한 대공황의 여파가 전 세계를 잠식하는 혼란의 한가운데인 1936년에 출간돼서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은 책이 바로 케인스의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참 길고 어렵죠? 이 고용, 이자, 화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이 고용이 맨 앞에 와 있는 걸 보면 이 책의 주된 관심이 고용에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죠? 맞아요. 이 책은 1930년대 대량 실업에 허덕이던 이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쓰여진 만큼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 실업자가 대거 발생하는 원인을 밝히고 이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관심 주제예요. 고용 뒤에 이자 그리고 화폐는 이 고용에 비해서 비교적 부차적인 주제들이고요. 실업률이 치솟고 경기가 침체되는 불황 상태에서는 이자율을 낮추거나 시중의 통화량을 늘려도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고용 뒤에 이자와 화폐를 붙인 거죠. 자, 그럼 일반 이론에서 케인스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살펴볼까요? 케인스의 일반 이론의 대전제는 바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외부의 간섭과 지원이 없으면
실업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즉, 일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사람은 모두 일자리를 찾아서 일할 수 있는 이 완전 고용 상태는 대단히 특수하고 예외적인 현상이고, 실업자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주장이죠.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사회 내에 실업자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가정하기조차 어려운 비현실적인 상황이죠. 이 케인스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가 상정하는 것과 같이 자본주의가 늘 완전 고용을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는 이 조정 능력을 갖췄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정면으로 들이받은 거죠. 케인스는 책의 도입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어요. 나는 이 책을 일반이라는 접두어를 강조하면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이라 부르기로 했다. 책의 표제를 이렇게 정한 목적은 나의 논의와 결론의 성격을 같은 주제에 관한 고전파 이론의 그것과 대비시키고자 함에 있다. 나는 고전파의 전통 속에서 자라왔으며 그 이론은 지난 100년 동안에 있어서도 그랬듯이 현 세대에 있어서도 지배계급과 학자계급의 실천적 및 이론적 경제 사상을 지배하고 있다. 나는 이 고전파 이론의 공준들은 오직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타당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고전파 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상태는 존재 가능한 여러 균형 상태들 중에 하나의 한계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전파 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그 특수한 경우의 성격은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경제사회의 그것과는 매우 다를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그 교리를 경험의 세계에 적용하려 할 때에는 사람을 오도하고 재해를 자아내는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다. 자, 제목인 일반 이론의 의미가 이제 명확해졌죠? 완전 고용 상태는 예외적인 현상이고, 이 불완전 고용 상태, 즉 실업자가 존재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주장이 담겨있는 제목인 거죠. 케인스는 당대 영국과 같이 성숙한 자본주의 경제에서 필연적으로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는 까닭으로 크게 다음의 3가지를 들고 있어요. 첫째, 경제 주체들이 소비만 하지 않고 저축도 하기 때문이다. 둘째, 투자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셋째, 노동자들이 노동 의욕을 갖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케인스의 이러한 3가지 주장이 어떤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 각각 살펴볼게요. 자, 자본주의 경제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실업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유. 첫 번째, 경제 주체들이 소비만 하지 않고 저축도 하기 때문이다. 언뜻 봐서 이 주장은 좀 의아하죠? 우리는 흔히 저축이라는 걸 바람직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수중의 돈을 다 탕진하지 않고 이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건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칭찬하고 장려했던 이 착한 행동 아닌가요? 하지만 특이하게도 케인스는 저축을 이 사회 전체의 거시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어요. 이 케인스에 따르면 경제 주체들이 노동이나 자산 운용을 통해서 소득을 획득했으면 그만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돈을 써야 이 경제가 돌아가는데, 저축을 많이 하고 소비를 유예할수록 물건이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고 그만큼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꺼리게 되면서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자기 수중에 있는 가처분 소득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하고자 하는 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케인스는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가 갖는 모순이라고 봤어요. 개개인의 저축 행위의 의미는 말하자면 오늘 만찬을 갖지 말자는 의사결정과 같다. 그러나 그것은 일주일 후에 혹은 1년 후에 만찬을 갖자고 하거나 구두를 사자거나 혹은 어떤 특정 시일에 어떤 특정 재화를 소비하자는 의사결정을 기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오늘의 만찬을 즐기는 일을 억압할 뿐이며 장래에 있어서의 어떤 소비 행위를 예비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소비 수요를 장래의 소비 수요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수요의 순감소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장래 소비의 기대는 현재 소비의 경험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자의 감퇴는 전자를 억압할 가능성이 많으며 그 결과 이 저축 행위는 단순히 소비자의 가격만을 억압하고 현존 자본의 한계 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후자 또한 억압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저축 행위는 현재의 소비 수요와 아울러 현재의 투자 수요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케인스의 저축의 역설이에요. 즉, 저축은 개인으로서는 미덕이지만 이것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투자로 연결되지 않으면 총수요가 위축돼서 산출과 고용이 감소한다는 거죠. 이처럼 케인스는 경제를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요인을 공급이 아니라 수요라고 봤어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겠다는 이 수요만 존재하면 여기에 맞춰서 공급은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공급만 존재하고 수요가 없으면 기업이 이런 줄어든 수요에 맞춰서 생산 규모를 줄이고 고용도 줄여서 이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서 경제가 파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자연스럽게 재화나 서비스 가격이 내려가면서 수요를 상대적으로 증대시켜서 결국 균형점에 도달한다는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죠. 케인스는 이처럼 애덤 스미스를 위시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공급 중심의 경제학을 비판하면서 이 수요가 궁극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했어요. 이 케인스가 말하는 수요란 사회 전체의 수요로 이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로 구성되죠. 이 가계에서 이 물품과 서비스를 활발하게 소비하면 이것이 기업의 투자와 생산 규모와 고용을 늘리면서 총 생산을 증대시키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 이 케인스의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런데 이 가계가 저축을 많이 하고 그만큼 소비를 줄이면 이 총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기업이 생산 규모를 줄이고 고용을 꺼리면서 이 사회 전체적인 총생산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욜로족이 아닌 이상 이 불확실성이 증대될 경우 소비량보다 저축량이 늘어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 고용의 상황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상이 바로 케인스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완전 고용이 아닌 이 불완전 고용 상태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본 근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불완전 고용이 일반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 이 두 번째 이유, 바로 투자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에요. 케인스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큰 체제이므로 이 투자 리스크는 높아지고 그만큼 투자 수익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 쉽다고 봤어요. 기업은 이 투자의 예상 수익률을 고려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좋은 투자 기회가 이미 다 소진돼서 이 수익률이 낮은 투자 기회들만 남아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점 또한 지적했죠. 다른 사람들이 귀신같이 이미 좋은 투자권을 다 선점해서 이 투자 리스크가 크고 수익률은 낮은 투자권만 남아있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이 개중에 괜찮은 투자권을 골라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사회 전체적으로 완전 고용을 보장할 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케인즈는 주장했어요. 자, 다음으로 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이 불완전 고용이 일반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노동자들이 노동 의욕을 갖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케인스는 이 현재의 임금 수준에서 일하겠다는 용의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이 실제로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의 수가 무조건 더 적을 수밖에 없다고 봤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앞서 살펴봤듯이 사람들은 소비만 하지 않고 저축도 하기 때문에 이 총 수요가 완전 고용을 보장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케인스의 주장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자리의 수보다 일하고 싶어하는 실업자들의 수가 더 많으면 그 중에 더 낮은 임금을 받고도 취업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므로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임금 수준이 하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어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을까? 케인스는 이러한 반박에 대해서 순진한 생각이라고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임금 수준이란 노동자의 자존심이다. 노동자들은 자기가 받는 페이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하로 임금이 낮아지면 일하기보다는 차라리 백수로 노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임금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지는 않는 이 하방 경직성을 띈다고 케인스는 주장한 거죠. 그는 이런 논리로 노동시장이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균형을 찾게 될 거라는 애덤 스미스의 주장을 반박했어요. 현실에서는 균형이 달성되어 완전 고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실업자가 남아있는 이 불안정 고용의 상태가 일반적이라는 거죠.